또 빚이 있으면 또 어둠도 있고 네. 명이 있으면 암도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쭉 이런 헌신적인 어떤 활동이랄까, 뭐 공적인 활동에도 있지만 사실은 주홍글 씨처럼 지금 계속 따라다니는 가십성 기사가 네. 뭐냐면 사적인 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혼 소송 문제. 네. 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또. 저는 예. 이 알고 보니 이제 소재를 SK 회장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보도가 그 전체 얼마 전에 연합 인포맥스에서 예. 2018년부터 2023년 네. 사이 5년 동안 네. 그 2만 5천 건 이상의 그 네. SK그룹 관련 보도를 보니까 다 사회적 가치가 키워드가 빠짐없이 매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기업인이 있나라고 네.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 예. 또 알고 보니 좀 더 깊이 한 발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자료를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예. 이 최태원 회장이 SK그룹 경영 이념을 네. 사회적 가치 플러스 행복 추구. 행복 추구. 근데 이 행복 추구가 느낌이 물론 좋은데. 느낌이 사적으로 이 너무 행복을 지금 추구하셨나? 이제 네. 바로 지금 시성 있게 얘기를 하면 예. 14일 그 현지 시간 그 네. 루이비통이죠. 예. 그 행사에 파리 갔더라고요. 네, 파리에 그때도 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활동하면서 예. 이게 처음으로 그 우리가 이야기한 내연녀. 아, 사진 나오네요. 내연녀. 예, 거의 노소영 예. 관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간녀죠. 아, 죄송합니다. 그냥 이게 팩트는 한데 이 그러니까 저 이제 사진, 그 예. 동거하는 이 김희영 그 예. TNC 공식 명칭은 재단 이사장입니다. 네. 그 이분하고 이제 저렇게 손을 맞잡고 아이고야. 사진을 이렇게 근데 저렇게 공식 석상에 공개한 저렇게 거는 나온 거 처음이래요. 처음이죠? 일단 공식 석상에서 모습은 드러냈는데 사진을 대놓고 저렇게 하니까. 야.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예. 그 분장하면서 네. 그 이제 분장사 분 대구에서 예. 오셨는데 오늘 제목 주제가 뭐냐 예. SK 하니까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뭐 어떻게 사생활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공인이고 공식 행사에서 저렇게 아직 이혼 소송에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잖아요. 아. 저렇게 대놓고 그렇게 뭐 저렇게 손을 맞잡고 사진 내는 게 과연 그룹 총수로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적 가치 어쩌고 그게 저쩌고 하더니 아직 좀 이혼 소송도 안 맞냐라는 이런 부분에서 끝났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이혼 소송도 안 끝났는데 지금 다른 여성분의 손을 잡고 저렇게 다정하게 나오는 모습 자체가 네. 이거 뭐 앞뒤가 안 맞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죠. 많겠네요. 그런 상태에서 근데 지금 또- 방금 저 본부장님 말씀에 저도 이제 긴가민가해서 네. 사람들이 이혼 소송은 이제 워낙에 있다는 건 알고 네, 있는데 끝났나 싶었는데 안 끝난 겁니까? 네, 아직 그거 좀 그- 자세히 일단 먼저 짚어주시죠. 아, 네. 그 예. 요소수부터 먼저. 예,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혼 소송은? 지금은 현재는 이제 다음 달 9일이 예. 2심. 아, 그럼 이제 겨우 1심 끝난 겁니까? 예, 첫 재판인데 네네. 이게 11개월 만에 열렸거든요. 그럼 예. 무슨 얘기냐면 지난해 말에 아, 저기 나오네요. 지난해 챕터 보시면서 말에- 말씀하시죠. 예. 지난해 말에 1심 재판 선고가 됐어요. 1심이 끝났고요. 네, 1심 끝났는데 그때는 이제 뭐 짧게 말씀드리면 언론 보도가 다 나왔기 때문에 네. 우선은 노소영 그 아트센터 그 나비 관장은 예, 노태우 대통령 딸이죠. 네, 예. 그 일단 금액적으로는 지분의 절반을 요구한 거예요. 아. 보통 이래 이혼하면 다 반반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그 주식 지분은 예. 그 당시 돈을 따지면 언론 보도에 한 1조 3천억 원, 4천억 원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돈을 따지면 그게 한 절반 정도 그렇다면 7천억 정도, 한 네. 6,5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인용된 거는 655억이에요. 아, 청구한 거 10% 결과적으로, 정도밖에 네. 안 되네요. 그 기존 뭐 판례도 있었지만 보통 이게 그 이혼 청구 소송을 재벌가 냈을 때 이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특유재산거래에서 상속재산이나 정여 이런 부분은 빼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한 5%밖에 인용이 안 됐고 위자료도 3억을 청구를 했었는데 1억밖에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어지는데 문제는 그 조금 전에 아까 제가 그 루이비통 행사에 손 맞잡고 나왔다 했잖아요. 근데 예. 그 전에 또 지난 11일에는 네. 그 저기 최태원 회장이 또 후기 구도까지 또 이렇게 아, 그러면 입증된 잠깐 적이 지금 있습니다. 사적인 얘기로 이제 저희가 쭉쭉 들어가 볼 수밖에 없는 네네. 게 본인이 뭐 저렇게 공개적으로 행보를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저 이혼 소송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네네 진행형입니다. 1심으로 봤을 때는 사실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청구가 걸려 있는 사건이었는데 네네. 아직 안 끝났고 이제 네. 2심 중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생활 논란에 대해서 이게 좀 화제가 될 만한 얘기를 또 본인의 네. 입을 통해서 한 게 뭐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본부장님? 아, 후계 구도에 대해서. 아, 네네. 아, 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네. 저희가 야, 그 SK 지금 후계 구도 얘기할 때야? 야, 좀 깜짝 네, 놀랐는데. 그렇습니다. 이혼 소송도 안 끝났는데 후계 구도? 저거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아, 네. 요 지금 다음 화면 좀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그 후계 구도를 이래 저기 생각하고 있다, 예.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그 이제 외신 기자들이
왜 지금 본인 나이도 60대 초반이고 아직 그러니까요. 대한상공회에서 회장도 맡고 있고 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왕성하게 맹활약을 하고 있는 예. 상황이고 또 최 회장에게는 자녀가 1남 2녀, 3남매가 있는데 나이가 지금 20대 중반에서 후반에서 30대 초반이거든요. 네. 아직 저기 후계 나오네요. 구도를 이야기하기는 좀 시기상조인데 네. 그래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최태원 회장은 만약에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어떡할 것이냐. 예. 그래서 후계 구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그 계획을 지금 내가 예견할 수는 없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언론 보도 또 주위의 일각에서는 뭔가 이게 표면적인 이유에 그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니까요. 이혼 소송하고 관련된 것이다. 뭐 또 아니면 가족들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거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 잠깐만요. 그러면 저 아까 나온 그 자녀 셋은 네. 저 노소영 전은 아니지 아직은 법적으로. 맞아요. 어쨌든 노소영 그 관장하고의 사이에 나온 삼남매고요. 네. 나이들이 34, 32, 28로 해서 다들 아직은 그걸 맡을 나이는 아닌 걸로 그렇습니다. 보이고 네. 본인도 젊은데 갑자기 엑스포 행사 하다 말고 뜬금없이 후계 구도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네. 많은 언론에서 이게 웬 뜬금포? 그렇습니다. 노림수가 뭐지? 왜? 라고 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부장님께서 알고 보니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얘기를 이제 들어가 본다는 거죠. 네, 그게 예. 한 두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우선은 그 지금 소송 그 항소심 진행 중인 상태에서 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첫 번째는 올 연초에 네. 3월 달입니다. 네. 그 노소영 그 아트센터 관장이 도상관녀란다. 김희영 네. 그 동거녀죠. 네. 지금으로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하고 같이 예. 살고 그 사실혼이란다 동거하고 있는 그 여자 상대로 해서 30억 원 위자료 아하. 냈습니다. 네. 냈는데 그 가사 저기 재판에 이렇게 좀 그 경험이 많은 법조인들은 그거 30억 원 여론몰이용이다. 네. 1심에서 위자료 3억 청구를 해서 1억을 받았는데 네. 그게 다시 이혼 소송 자체 진행 중에서 한번 받은 그 위자료 청구 금액을 다시 30억 청구한다는 거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패소할 거를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네. 소송을 냈는데 그 내막이 뭐 첫 번째는 이제 국민들의 이제 여론을 이제 어떻게 보이냐 하면 아직까지 그 남편이 네. 대기업 총수가 이게 그 본처를 놔두고 이제 바람을 피웠는데 아하. 그게 혼외자까지 있다. 혼외자까지 있다. 지금 2010년에 예. 그 김희영 아트센터 이사장하고 그 저기 딸 한 명을 낳았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본 그 삼남매 말고 하나가 더 있네요. 네. 예. 지금 이제 2010년에 딸이 낳았으니까 지금 23년 같으면 한 13살, 예, 14살 예. 정도 됐죠. 예. 혼외자가 딸이 한 명 더 아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이런 상태에서 이제 최태원 회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 뭔가 그 지금 1심 판결 이후에 현재 있는 본처의 그 노소영 관장이 하는 행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으로 봤을 때는 좀 뭐 예를 들어 좀 불편한 점이 있었겠죠. 나하고 이혼 소송 중인데 네. 거기에서 법원에서 위자료라고 해봐야 1억밖에 주라고 얘기 안 했는데 상간 관계인 내연 네. 관계인 그 아트센터장한테는 30억을 청구했다. 네. 이거 뭐 우리하고 싸우자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네네. 여기서 또 이제 알고 보니까 또 반전이 있었던 반전에 게 반전이 또 나옵니까? 네. 그 30억 위자료 소송 한 이후 직후에 그 예. 5월달이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있죠.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에 일주일 지나서 15일, 16일, 17일 날 네. 그 삼남매가 예. 하루하루씩 예. 차녀, 장남, 장녀 이렇게 예. 해서 세 명이 네. 법원에 그 항소심에 탄원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혼 소송 중인 2심 법원에다가 자녀 셋이 네. 하루 사이에 릴레이로 3일 사이에 하루씩 릴레이로 낸 거죠. 탄원서를 냅니까 법원에다가? 네, 탄원서 내용이 내용이 법원에 뭡니까?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예. 이제 아무래도 공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발 없는 말에 천리를 한다고 예. 그 내용을 알려진 거는 매우 이게 최태원 회장한테 불리한 내용이 간 거예요. 최태원 회장이 불리하다. 주로 그 내용이 뭐냐면 조금 전에도 그 인스타그램에 나온 그 최태원 회장하고 이렇게 사진 예. 공개됐듯이 이 김희영 동거인 그 아트센터 관장이 네. 주로 SNS 활동을 되게 좀 활발히 한대요. 아이고야. 그런 과정에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네. 그 딸 네. 2010년도에 출산했던 혼외자. 혼외자 그 딸과 최태원 회장 예. 그 본인 예. 김희영 재단 이사장 이 사진을 또
SNS 올리니까 아하. 가뜩이나 이 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빠가 그렇게 바빠서 어릴 때 제대로 이렇게 잘 케어하지 못한 분이 네. 어떻게 혼외자한테 저렇게 관심을 가냐 했을 때 야. 당연히 딸들이 그 작을 안 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탄원서가 그렇게 줄 탄원서가 들어갔다라고 이런 보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삼남매는 어릴 때 사실은 뭐 기억을 못하겠 어쨌거나 근데 네. 이제 자기네들의 어린 모습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바빴을 걸로 네, 네. 한참 기업을 물려받을 때니까 네.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네. 지금 쉽게 말하면 친부 친모가 이혼 소송 중인데 얼마나 네. 불편해요. 그것도 네. 뭐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네. 다른 동거녀가 있다니 해서 얼마나 네. 불편하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야 마침 어버이날 아버지가 동거녀와 또 그 혼외자와 찍은 사진을 네, 그 올라간 걸로 보고 네. 쉽게 말하면 얼마나 불편했으면 네. 아버지한테 불리한 탄원서를 네. 네. 야 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네. 추측들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아까 블룸버그 인터뷰할 때 또 최태원 회장이 뒤끝이 있는지 예. 이걸 막판에 이제 그 내가 이 나만의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네. 결국 그 지금 추측 기사 나오는 그 아하. 지금 일부는 이게 자녀들한테 압박성 메시지다. 야. 그 왜냐하면 이 SK그룹은 지분 구조가 조금 삼성하고 네. 이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 쪽하고 다른 게 네. 그쪽 두 그 그룹들은 자녀들한테 주식을 이게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상속 재산을 많이 내더라도 그 지분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 회사를 경영할 수가 있는데 최태원 회장은 지금 요 자료에도 자료 한번 떼어주실래요? 17.5%라는 요 지분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 최태원 회장이 네. 여기 나오죠. 네. 그럼 17.5% 지분을 갖고 이걸 상속세를 내면 우리나라 국내 상속세는 아시다시피 60%예요. 엄청 많죠. 그럼 뭐 예. 이거 나머지를 갖고 이렇게 네. 그냥 지배주주 행사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3세 경영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사회 경영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이사회 경영에 참여하려면 이사회 동의가 있어야 되고 네. 그 동의를 받으려면 최태원 회장이 입김이 작용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그 후계 구도를 이야기한 거는 2심 판결 앞두고 네. 딸들한테 내 혼외자 딸도 있으니까 네.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아. 이게 솔직히 딸들 입장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최태원 회장 본처인 지금 노소영 관장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정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자식들 본처한테 가슴 못을 박는 그런 어떤 그 인식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네. 알고 보니 오늘 하이라이트가 본부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야 진짜 저도 설명 들으니까 야 깜짝 놀랐네요. 왜냐면 네. 사실 많은 그 경제 관심 있는 분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갑자기 아직도 젊고 생생하고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자식들이 지금 뭐 승계 작업이 들어간 것 같지도 않은데 갑자기 뭐 후계구도 뭐지? SK그룹에 무슨 뭐 격변이 일어나나? 궁금했는데 저희가 알고 보니 어쩌면 maybe 그 2심 소송 앞두고 자식들이 그런 마음의 어떤 불편함과 상처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탄원서를 쭉쭉쭉 내는 걸 보니 이제 최태원 회장이 얘들아 이사회에 참여하고 싶어? 네. 너희들도 뭐 생각 있지 않니? 네. 나 후계구도 내가 결정하는 거야. 알아서들 해. 이런 압박성 멘트로 해석하면 그림이 풀리네요. 네, 또 하나요. 예. 또 하나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네. 뭐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래도 뭐 소리가 낸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이런 일이 또 이 최태원 회장이 한번 벌리는 게 뭐냐 하면 네. 그 2017년에 네. 2017년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 협의 이혼 네. 우리 좀 그 직전에 이제 2015년에도 한번 세계일보한테 편지를 보내서 단독 보도가 나온 게 내가 혼외자도 있고 동혼녀도 있고 그리고 네. 또 본처하고는 또 노소영 관장하고는 이혼을 준비 중이다라는 그때 보도가 나와서 세간에 그때 많은 비난을 받았었는데 네. 그리고 난 직후 2017년에 그 협의 이혼이 안 되니까 최태원 회장이 소송을 낸 거예요. 이혼 소송을.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이면서 자기가 네. 셀프로 자기 사연을 공개하고 협의 이혼이 네. 안 되니까 소송을 내버렸다. 그런데 소송 내면서 네. 그 동거녀한테 예. 장학재단을 또 하나 설립시켜주는 아이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나온 TNC 예. 재단 이게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공익재단인데 네. 이 TNC라는 TC가요. T는 최태원의 태고 아하. C는 그 김영 이사장 미국 이름이 클로이래요. 근데 아하. 두 사람이 이니셜 아이고. 따서 그 얼마나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뭐 캠퍼스 커플도 아니고 이걸 이렇게 했을 때 그 노소영 관장이 보는 입장에 봤을 때
그 뒤로 이제 노소영 관장은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언론 보도에 갑자기 이제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그 혼외자까지 내가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 그렇게까지 나왔었는데. 예, 가정을 했는데 지키겠다는 이게 거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불과 이제 그때가 2019년 5월인데 2019년 12월에 그래 좋다. 맞소송 내자 해서 지금 이게 불이 더 지피진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지금 보통 우리 뭐 그 막장 스토리 보면은 뭐 저 동거녀 내연녀들한테 가방 사주고 뭐 이런 거 네. 봤어도 통 크게 재단을 줘버렸네요. 그리고 좀 더 여기서 그 당시 예. 돈을 이제 30억 원을 출연금을 줬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한 번 준 게 아니고 그때 2017년부터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매년 준 게 지금 돈이 113억. 아이고. 그래, 재단 자본금이 계속 늘어난 거네요. 한간에서는 그 노소영 관장을 동정한 쪽에서는 야, 저 돈도 그 뭐 사회적 가치로 따지면 저 돈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이야기 나올 정도로. 네네. 네. 아, 스토리 아주 삭막하네요. 그럼 이제 갑자기 궁금한데, 네. 그 재단은 방금 본부장님 설명 주셨고, 네. 미국 이름으로 아까 뭐 C자 들어가는 이름, 클로에. 예, 근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지금은 예. 이제 언론 보도 나온 거에 따르면 네. 그 최태원 회장하고 그 김영 TSC 재단 이사장이 만난 거는 2008년 정도 미국에서 네. 뭐 저기 친목 모임을 통해서 만났다는데 네. 그때 2008년 시점에서 두고 보면 그 김영 네. 그 동거인은 네. 그 전 남편이 아이고. 있었고 전 남편 사이에 아들도 하나 놓았어요. 아. 그 2008년으로 따지면 소급해서 2002년도에 예. 애를 낳았는데 네네. 그 사이 6년 동안 둘이 또 가정에 또 불화가 있었는지 일단 예. 별거를 하면서 아하. 2007년 시점에서는 둘 사이에 별거가 있었고 2008년에는 김영 그 동거인 쪽에서 이제 그 이혼 소송을 냈다. 전 남편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최태원 회장을 만났는지 그때도 이혼 소송 중에 만났는지 어쨌거나 지금 2008년에 만났고 네. 만난 이후에는 2년 만에 또 2010년 네. 혼외자를 놓은 거 아니에요. 아하. 얼마나 불같은 사랑을 했겠어요. 아,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분도 전 남편이 있었고, 네. 그 사이에 아이도 있었는데, 네. 최 회장을 만나서 또 새로운 아이를 이제 딸을 또 낳은 거고. 그래서 지금은 아하. 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가치라는 거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범장님? 네, 사실 오늘 선한 스토리의 기능에, 정리인데, 예 뭐 쭉 선대로부터 아까 우리가 그러니까요. 유운이 어쩌고, 뭐 사회적 가치 얘기하고, 뭐 다양한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지표도 만들고 공익 활동도 많이 했다라고 해서 나름은 좋은 평가가 이제 공식적으로 내려지는 부분도 있지만 정작 본인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 보통 있잖아요. 이름이요. 사회적 예. 가치 전도사가 최태원 회장이잖아요. 전도사라는 게 좀 뭔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뭔가 이렇게 뭐 종교에 기여하든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게 네네네. 보통 이게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이걸 이제 경영 이념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 네. 그룹 직원들을 엄청 많이 불러놓고 2019년도에 한번 서울 호텔에서 네.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행사를 열었습니다. 예. 대외적으로 사람도 많이 초청했고 또 유명 연예인도 많이 왔었고요. 네. 그야말로 이제 SK그룹이 과거에 이제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네. 하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이제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갖고 이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 개념을 한 번 더 우리가 정립하자라는 그 자리에서 네. 이 최태원 회장이 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언론 보도 조금 들었었겠지만 진짜 그 보면 진짜 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아니 엄청난 행사를 열어놓고 네. 언론 보도 막 연예인 초청해서 막 크게 판을 벌려서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쫙 하는 그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 그때 이제 그 그룹 직원들도 많았거든요. 예. 그때 이 기자가 예. 왜 그 사회적 가치에 빠지게 된 네. 이유가 뭐냐 예.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본인이 예. 최태원 회장 지금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공감 능력이 제로였다. 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 돈만 알고 사람을 몰랐는데 네. 나와 정반대의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그 아하. 사람은 돈도 필요 없고 네. 오로지 사람, 예. 사람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공감 능력을 내가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면서 나는 네. 그동안 몰랐던 사람이나 세상에 다가서는 아하. 그 공감 능력을 키우게 됐다는 거예요. 아, 공감, 사람, 삶, 네. 사회적 그래서 가치를 깨달았는데 그래서 사회적 가치 빠지게 됐다고 하는데 그걸 이게 깨닫게 해준 그 어떻게-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김희영 아, 이런. 그 이게 동거인데 이걸 내용을 알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고백하는 고백을 그 당시 그 하나의 담론을 갖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을 예. 개인 사생활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게 이거- 어떻게 보면 그룹 직원들 그 당시 그 네네. 에세서 나온 글들은요 공유 내용은 이게 뭐 지고지순한 사랑을 갖고 내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본인이 뭐
감옥 2번 갔다 왔으면 내가 그거 갔다가 많이 반성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부정이 컸다든지 하다못해 사회적 기업 누가 한 사람의 벤치마킹에서 그 사람 참 훌륭하더라. 예. 심지어 그 딸 2명 중에 1명이 둘째 딸이에요. 해군사관학교 나오지 최민정 않았습니까? 해군사관학교. 그 본인이 재벌 자녀 가운데 처음으로 장원입대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훌륭한 얼마나 멋집니까? 그 무사히 공부도 마치고 예. 어떻게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가장 몸소 실천한 사람인데 네. 처음에는 자기 딸을 보통 우리가 사람 기업인 잘 되고 하면 또 딸 자랑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사람한테 좀 시기 질투를 받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그 딸들을 보면서 자기가 공감력을 키운 줄 알았는데 웬걸 이게 완전 불륜도 그 혼인 자까지 낳은 여자에 대한 동거인을 갖고 사회적 가치 전복을 시키니까 그 SK그룹 직원은 우리는 뭔데 완전히 그 행사에 불륜가에게 삭탄 사회적 가치를 갖고 내가 지금 기업 다녀야 돼? 불륜에서 싹든 사회적 가치. 맞잖아요. 그게 얘기 되겠습니까? 왜 그 할 장수 하는 장수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네네네. 이게 어떤 진정서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지금 도래가 된 거예요. 최근에 아하. 1년에 그 최태원 회장 행보에 따르면. 네. 참, 이제 여러분 저희 코너의 매력을 아시겠죠, 여러분? 아니 왜 갑자기 최태원 회장이 뜬금포로 후계구도를 얘기했지?라고 했더니 저희가 알고 보니 이 커튼을 열고 봤더니 이렇게나 많은 사연이 숨겨져 있고 그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사회적 가치니 뭐 이런 허울 좋은 명분도 사실은 이 속사를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언밸런스하고 개인 사생활은 이렇게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가치와 완전히 상반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막장스러운 이런 드라마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알고 보니 뒷배경을 진짜 알려주시는 본부장님을 좋은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